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 연구소의 강민수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라운 일 연구소 강민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 민수 쌤이 제안을 해주신 면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죠? 민수 쌤 어떤 의도로 좀 제안을 해주셨던 건가요? 일단은 저부터 고민이 많고요. 그 생산성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1인 기업을 하고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조직에 있을 때 회사 생활을 할 때만큼의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것은 느껴지잖아요. 아, 그죠. 뭐 하루하루 일과를 보고 계산해봐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이상 또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대하는 바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 그 이상의 뭔가 보상을 얻길 바라는데 그죠. 근데 그런 걸 해내려면은 그만큼의 어떤 생산성을 발휘해야 하고 또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던 어떤 워라밸도 가능하고 또 원하는 만큼 보상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보니까 늘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생산성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성이랑 연관된 뭐 유사한 카테고리 안에서 뭐 학습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저는 이 주제를 한번 제안해 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생산성을 네.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생산성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산성이 뭐냐에 대한 거기서부터 질문부터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냐면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이 생산성이라는 게 조금씩은 다르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돈을 베이스로 한 생산성이라는 게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수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결과물이 똑같다면 내 시간을 어떻게 줄이지? 돈을 그렇죠. 어떻게 줄이지? 네. 에너지를 맞아요. 어떻게 줄이지? 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생산성에 대한 생각들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의가 나오나요? 네이버에 세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네. 1, 2, 3번이 붙어 있어요. 3번은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1번과 2번이 좀 상관이 있는데 생산성의 1번 정의는 단위 노동을 들여서 만들어낸 생산물의 양. 이게 양이라는 거죠. 양.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자원, 노동력 따위 생산의 여러 요소들이 투입된 양과 그것으로서 이루어진 결과물의 비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율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좀 쉽게 설명하면 일에 대한 효율? 그렇죠. 생산물에 대한 네. 효율성을 좀 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산성을 올리자라는 게 효율성을 올리자라는 그렇죠.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거는 지금 사전적 정의고 사전적 정의. 내 마음속의 생산성이란 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미수 쌤은 마음속에 나만의 생산성의 정의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말씀해주신 정의 두 가지 중에서 네. 네이버에서 나온 정의 중에서는 네. 두 번째 쪽에 조금 더 효율성 가깝게, 측면. 네, 비율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이나 자원 대비 얻어지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질을 혹은 양일 수도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생산성을 좀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결과물의 효과성. 얼마나 양질의 결과물이 생산되는가. 똑같은 자원을 투입해서 얼마나 빠르게 혹은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산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걸 또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생산물, 결과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생산물, 결과물이라는 게 명확히 뭘까? 그 아까 설명했듯이 누군가에게는 그 생산물이 돈으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네, 최종적인 결과물이 돈이 물질적인 가치. 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도가 결과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 페이퍼워크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자원을 투입해서 컨펌 받은 기획서나 보고서 요거의 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 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하는데 내가 생산해내는 결과물을 뭐라고 이제 생각을
생각을 하시는지 아,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이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네. 분야가 네. 강의와 뭐 콘텐츠 개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콘텐츠의 퀄리티가 생산성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새롭게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모듈을 만들 때 그 모듈이 뭐 8시간짜리 모듈을 만든다고 구상을 한다면 그 모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잘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전체적인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그 모듈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모듈인가,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간을 써서 제가 목표하는 시간 내에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교육 모듈을 만들 때 사례로 들면요, 가장 큰 고민이 모듈을 만들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 시간이 들여서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그냥 빠그러지는 거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제가 생산성에 대해 타협을 하다 보니까 처음 계획할 때는 굉장히 구상을 잘 그려내요. 근데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케이스가 잘 안 찾아질 수도 있고 적절한 액티비티가 매칭이 안 될 때도 있고 강의 내용 자체가 구성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면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해서 요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요 정도만 해야겠다라고 요 정도면 괜찮겠다. 만족해. 그냥 넘어가. 이러다 보면 기간이 지나서 결과물이 나와도 만족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애시당초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낮으니까 그럴 때 저는 진짜 생산성 안 좋다. 6개월 들려 만든 결과물이 고작 이거야?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의 기준에 본인이 이제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의 갭이 이제 차이가 들쭉날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게 많이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 생각에는 한 20점짜리 같은데 갑자기 왜 매출이 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내 기준에 20점짜리인데 잘 팔려. 그럼 요런 결과물을 어떻게 판단하나? 기분은 참 좋겠네요. 기분은 참 좋겠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있어 현재의 생각은 잘 팔려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게 약간 만약 좀 그렇다면 약간 이질적인 두 가지가 이제 네. 갈등이 벌이는 거죠. 상반된 잘 팔리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약간은 저는 개인의 기준을 맞추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설정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예술가는 아니지만 근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잘 팔려도 조금은 생산성이 잘 안 나왔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까지는 듭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잘 팔리면 또 이막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저도 제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제 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맘대로 하고 있어. 아무리 잘 팔려도 더 이상 힘쓰지 않아. 됐어. 내 맘에 안 드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잠깐 이야기하면서 든 게 어쨌든 생산성이라는 거는 측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로.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표라는 것이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지표가 확실하잖아요. 네, 맞아요. 시험 합격 불합격 여부에 따라서 내가 생산적으로 그 일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또 생산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도 결국에 명확한 지표를 가지고 생산성을 평가해야 고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고민이 훨씬 덜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생각하는 생산성의 지표는 이거야. 이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난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휘둘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발견한 게 제가 지표가 없다는 걸 큰 문제로 인식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방식을 보니까 어떤 프로세스대로 일을 하고자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러이러한 단계를 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물을 냈고 이걸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해두고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현재의 프로세스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뭔가 개선의 여지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생산성이 좀 낮네, 생산성 올려야지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퉁쳐버리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 되게 생각하기 편하죠. 편하니까. 아니면 피드백 하려면은 엄청나게 분석하고, 근데 그 일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그것도 않죠.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그 피드백하는 과정의 효율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냥 생산성이 낮네, 생산성 어떻게 높이지, 요것만 좀 생각하는 느낌이 있지 않아서. 저도 그렇고 다들 생산성에 높이자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결국에 명확한 지표를 가지고 있을까? 네. 라는 좀 질문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지표만 명확하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의 뭐 자동차를 만들다거나 그런 프로세스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잖아요. 네. 저희처럼 지식을 다루는 지식 생산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어. 이런 분들도 네. 그런 제조업에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생산성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